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주는 의사 대지리입니다. 오늘은 치매, 그리고 치매에 새로운 약이 나왔다 그러는데 레캔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신경과로 찾아왔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재민님. 네, 오늘은 저기 치매 전반적인 거랑 요즘에 또 치매 좋은 약이 나왔다던데 레캔비? 예, 그런 것들 좀 쭉 물어보려고 제가 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사람 많고, 특히나 60대, 70대 되면 다들 뭐 이렇게 기억력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와이프 생일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하셨네. 인지장애하고 치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누구나 깜빡깜빡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재리님께서 와이프 생일을 깜빡하셨다가 금방 또 이렇게 혼나고 나서 기억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주거나 해도 깜빡깜빡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 전체 통째로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신경과 의사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건망증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도인지 장애 혹은 치매랑 확연히 구분됩니다.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같은 경우는 또 구분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스스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반면에, 치매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능들이 점점 없어져서 사라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보호자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지적인데,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독거노인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사실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또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 그냥 루틴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반드시 신경과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인지기능 평가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네. 그리고 치매는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때까지 치료가 없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충 생각이 들었는데, 빨리 진단하고 조금 늦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치료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경과에서는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치매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점차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퇴행한 상태에서는 이미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좋은 약들이 점차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빨리 신경과 의사를 봐서 진단을 받으시면 그만큼 치료도 효과도 훨씬 더 크게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라서 사실 신경과 신약 같은 것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레캔비 요거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레캔비 요즘에 그만큼 치매 영역에서 핫하고 실제로 많이 쓰시는지요? 네, 레캔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 핫한 이유는, 이 레캔비는 저희가 성분명은 레카네맙이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그런데 이게 핫한 이유는 실제로 이때까지의 치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실제로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캔비 좋은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 다 해당될 건, 치매 환자한테 다 해당될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환자한테 처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한테 특히 도움되는지. 네. 레캔비란 약은 안타깝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환자들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치매 초기 단계거나 혹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들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또한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나 혹은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모두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트 검사라든지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이 아밀로이드가 확인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 약을 쓸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 검증 절차 중에서 레켄비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물론 제가 너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레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리아라고 부르는 부작용인데 이 아리아는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앱노말리티를 줄여서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리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크게 나뉘는데 아리아 E랑 아리아 H로 나뉩니다. 그 E는 우리 부종을 말하는 거고요. H는 출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출혈이 있는지 뇌부종이 있는지를 이 MRI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드물기도 하지만 그 두통이라든지 그 구역구토,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MRI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간혹가다가 그런 여러 가지 몸에 그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몸에 이렇게 메탈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찍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레켄비 약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이 출혈이나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약제 중에서 출혈을 이렇게 잘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금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 우리 치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험도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본 다음에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레켄비가 쓰는 상황에서 아리아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레켄비를 못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아리아가 생기는 경우는 그 클래리티 AD라고 하는 대규모 임상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임상 시험에서에 따르면 이 아리아 E 같은 경우는 약 13%, 그리고 아리아 H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에서 이제 레켄비를 쓰는 환자들 중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고 경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어느 정도 약을 일단은 중단을 한 다음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개를 했을 때 대부분 잘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비싸죠. 맞습니다. 네. 보험이 되나요? 그 레켄비의 가장 좀 사실 어떤 치명적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이제 사보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약값만 약 1년에 약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아를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추후에 그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제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트 검사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병원도 이게 2주 간격으로 주사하는 거다 보니까 2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연구는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다 보면 약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레켄비도 좋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면 단점들도 좀 있고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프라미싱한 새로 나올 만한 약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키순나라고 하는 이제 상품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고요. 이 키순나라고 하는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약도 역시 항체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것에 변형된 단백질에 그 특이적으로 이렇게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능력은 더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레카네맙은 결국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점점 진행하는 것을 늦추는 것인데
결국은 약을 최대한 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제 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유지하는 거에 목표를 둔다면 이 도나네맙이라는 약은 결국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하면 중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도 정도의 FDA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2027년도 말이나 혹은 2028년도쯤에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치매는 그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우 단백질, 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혹은 그 우리 면역 조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 면역 경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의 기전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 대지리 교수님과 그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는 그 단계가 되면 아주 많은 옵션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다행이네요. 되고, 그리고 또 치매가 사실 정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몇 가지 치고 빠지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숏 이런 거 많이 보면, 저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내가 녹는다, 뭐 머리에 인지장애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숏폼들을 빠르게 소비하면 내 건강에 안 좋은가요? 저는 굉장히 그런 숏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입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물질. 도파민. 그래서 뭐든지 과다하게 분비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뇌는 굉장히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뇌가 노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과흥분 상태가 되면 그 이후에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숏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그 하루에 시간을 조금 이렇게 단축해서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면의 단절이라고 할까요? 10시쯤 자서 2시에 일어나고 또 4시에 일어나고, 그 또 일어나면 또 숏폼 좀 보다가 그 최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있나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 실제로도 이 수면은 우리 뇌에서 여러 노폐물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사실 좀 최근에 각광받으면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치매는 이상 단백질이 침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면 부족 자체가 실제로 치매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그 물음표지만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경도 인지 장애 상태거나 초기 치매 단계라 그러면 충분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치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경과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나 혹은 이번에 나온 레캠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총 5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그 세 번째는 골고루 아주 영양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악기나 운동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운동 혹은 새로운 악기를 좀 배워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 진짜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 손에 보호자로 왔는지 딸도 잘 못 알아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진짜 그 환자를 케어하는 그 보호자들 정말 힘드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치매는 그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지만 이 보호자분들의 어떤 마음 건강이 가장, 제가 치매를 본 의사로 봤을 때는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점점 잃어가는 단계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 보호자분 스스로의 어떤 건강과 그 어떤 정신 건강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본인이 무너지면 그 내가 돌보고 있는 그런 치매 환자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본인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치매 모시는 송경모 교수님께 그 레캔비 그리고 치매 전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조금 더 있었는데 고스톱 치는 게 진짜 치매 예방에 도움 되나요?부터 많았지만 교수님 바쁘신 것 같아서 그 정도 물어봤습니다. 대지리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어디 갈지 그리고 이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가서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료실에서 만나요.